오늘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1단원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그 중에서도 무신 정권의 수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9쪽부터 81쪽을 펴면 됩니다. 네, 먼저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26년에 약 고려가 세워진 지 200년 정도가 지냈을 때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자겸의 난을 알려면 먼저 문벌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벌은 고려 전기부터 중기까지 과거제와 음서를 통해 대를 이어 높은 관직의 관리를 배출하는 소수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들은 자신의 가문의 위세를 바탕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원 이씨, 인주 이씨 가문의 위세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 경원 이씨 가문은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맺은 문벌 가문이었는데요. 왕실의 외척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자겸은 외손자이자 사위인, 즉 딸 둘을 이종으로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제거가 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이제 새로 나라를 좀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경 출신의 인물을 등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이미 200년 넘게 개경에 머무르면서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들 보수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의 출신의 인물을 등용하면서 좀 나라를 리프레시하려고 했는데요. 서경 세력이 인종에게 황제가 되어 독자연호를 사용하십시오. 풍수지리설에 따라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었는데 금나라를 공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진보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됐던 보수파인 김보식 등의 개경파는 이를 비판하게 되고요. 인종이 서경천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경천도 주장이 약화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에 의해 진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서경 출신 인물 등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서경 출신 인물에는 묘청, 정지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경 세력이 몰락한 이후 김부식 등의 문벌 출신 관리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다음 무신정변이 발생하다입니다. 고려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묵과라는 제도가 없을 정도로 무신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뭔가의 제도가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문벌 가문의 인물들은 대부분 문신으로 무신은 문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승진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종 때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종은 굉장히 정치를 못하던, 제대로 하지 못하던 굉장히 문제 있는 임금이었는데요. 이때 무신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너무 심각해서 불만이 쌓였던 무신들이 쿠데타, 즉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정변은 고려의 전체적인 그 기간에서 정말 정 가운데 쪽에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문신들을 제거하고 그 무신들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이의방과 정중부 등이 기존에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후 무신들 간에는 서로 권력 다툼이 있어서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이후 최충원이 즉위를 하면서 최씨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 이때는 무신 정권의 안정기라고 보면 됩니다. 최씨 정권은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4대로 이어지는 60년 동안 최씨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잡은 굉장히 강력한 시기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무신 집권의 안정성을 좀 크게 강화하고 도방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도방은 무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군사기구, 경호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최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했는데요. 정방은 관리들의 인사권을 관리하는 이부를 무력화하는 최운의 집에 설치된 인사권 독점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입맛에 맞춰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때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데 강화도를 선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삼별토를 조직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사회가 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했겠죠. 하지만 무신 권력자들은 재산을 늘리는 데만 몰두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수취하였고 특히나 이음인처럼 노비 출신이었거든요. 노비 출신으로 가장 높은 무신에 올라간 사람이 이음인이었는데 이렇게 낮은 신분 출신으로 무신 정권에 출세하는 인물들이 나타나자 농민이나 천민들도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 사례를 보면 공주 명악수,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대전이랑 공주 지역이라 보면 되거든요. 망이 망소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명악소라는 걸 통해서 특수행정구역에서 자신들이 그 평민보다 홀대받는 그런 거에 불만을 품은 봉기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경상도 오늘날의 청도 지역에서 김삼이 효심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농민 봉기 외에도 천민이 봉기하기도 했는데요. 만적은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분 해방 운동을 모의했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부흥을 외치며 고려 왕조를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도 전개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정권기 하층민은 지배층의 억압에 저항하고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들의 항쟁은 모두 다 실패했고요. 무신정권은 진압에만 급급하고 하층민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경원 이씨 가문이 이렇게 여러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겸의 딸이 예종과 인종, 인종에게는 예종이 아빠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자겸의 딸을 이중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당시 경원 이씨, 이자겸이 정말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였고요. 그리고 무신정권기의 집권자 지배기구인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금방금방 무신 집권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중방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데 최충원 때부터는 안정적인 무신 정권의 운영을 위해서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이후에는 교정도감 정방이 쭈르륵 운영되게 됩니다.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이 4대 60년간 이어진 게 바로 무신 정권의 안정기, 최씨 정권기고요. 이후 김준, 이면, 임효무 쭉쭉쭉 가면서 1170년에 만들어진 무신 정권은 딱 100년 갑니다. 1270년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무신 정권기 지방사회 항쟁인데요. 여기 이렇게 김삼이, 효심, 망이 망소이 이런 식으로 농민 봉기도 있었고 만적처럼 노비의 신분 상승 운동도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